이 장면이 뭐냐면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자연한테 배우게 된 거고, 저희가 처음에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에는 고추만 심고 이 땅에는 뭐 상추만 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생명들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을 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자연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는 미생물과 뿌리가 협업을 하고, 이 밖에서는요, 작물과 작물 사이에 협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공생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인간이 단절시켜 놨더라고요. 대농으로서 많은 양을 수확해서 기업농처럼 상업적으로 농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목적으로 자본주의가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대농으로 하다 보니 하나의 작물을 위해서 다른 작물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손실이 너무나 많은 게, 이게 같은 공생의 관계를 이렇게 자연 안에서 찾다 보면 얘네들이 서로 벌레를 상쇄시켜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이 필요 없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연 안에서 참외와 뭐 수박이 같이 큰다든지, 토마토와 가지와 수박이 같이 큰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더 단절이 된 게, 인간만 딱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고 아파트 안에다가 갇혀놓고 도심 속에다 갇혀놓고 더 이상 다른 생명체들은 어디 살 곳을 발도 못 딛게끔 하는 이 도심 속 생활 속에 숲이라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다른 아파트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봤을 때는 공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집 안에서 얘도 살고 얘도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넓게 이걸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과감하게 허물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수녀님, 살 곳도, 주택도 필요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속초에 가서 강의 때문에 갔을 때 잠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급하게. 근데 택시 아저씨께서 속초 저기 바닷가 근처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저씨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께서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옛날부터 봐왔던 그 바다를 다 막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다지만, 사실 그 분양 받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살까요?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별장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집을 위한 집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감하게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공생관계를 진짜 회복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좀 손을 얹고서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될 때입니다. 순환관계. 저는 이제 땅과 미생물 이제 재래농업을 하면서 인간과 이 자연과 어떻게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꿈을 수정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도우려고 이제 노력하는 건데요. 이런 자연 안에서 순환, 어느 것도 버려야 될 것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생하는 그 관계를 우리도 의존해서 가고 있다는 걸 같이 깨닫자는 거죠. 예. 함께 살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제철 음식과 이제 음식 먹거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산해내는 그 많은 육식이나 이런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의 그 음식의 3분의 2는 인간이 먹지만 사실 되게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기아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버려지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그 제철 음식과 그 채식 위주의 식단, 푸드 마일리지 제로를 향한 식단을 찾도록 하는 노력, 우리 자리에서 한번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수임한테 포즈를 취하게 했는데, 음식으로 지구를 지켜야 한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 고기를 먹지 말아라, 싸워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적어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만 틀으면 먹방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도취돼서 침 흘리면서 보면서 나도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자극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혹되지 않고서 지금 지구를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쯤 돌아봐서 내가 한번 선택할 걸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것,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곳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순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의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인데, 에너지?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삼척에 그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탈핵도 외치고 있지만 원전이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원전들까지도 재가동되려고 하는 정부의 그 어떤 조금 위험스러운 계획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깨끗한 에너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깨끗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남편에게 핵무기를 가슴에다가 끌어안겨 주고서, 특별히 저 요만한 아이들에게 너의 미래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핵폭탄을 그 아이의 가슴에다 안겨주고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모양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무식한 선택인 거죠. 무모한 짓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긍정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탈핵이라든지 혹은 화력 발전소 발전을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서명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접하면서도 유튜브 클릭은 너무나 쉬운데 참 이런 거 SNS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내 표 하나 더 이렇게 싣는 것이, 힘을 가하는 것이 정말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아이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려운 그 노력이라고 했던 부분을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이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난 할 수 없어,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자세보다 나도 한번 해보겠어 라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화력발전소가 몇 기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탈핵 순례라든지 이런 순례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